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인사말과 이모티콘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문자창을 열어주시고요. 자판이 나오도록 문자창을 톡 눌러주세요. 먼저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하나 정해서 적어 볼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연락드려요. 어디실까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다 작성하신 후에는 작성하신 글자 빈 공간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은 띠가 나오면서 메뉴창이 하나 나옵니다. 모두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나온 창에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고 나오면서 이제 자주 쓰는 문자가 우리 핸드폰의 클립보드에 등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문자창을 열어주시고요. 문자창 아래쪽에 보시면 편지봉투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콕 눌러주시면 클립보드가 나오면서 좀 전에 입력한 문자가 보입니다. 그 문자를 콕 눌러주시면 문자를 직접 치지 않아도 문자창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모티콘 저장법입니다. 문자로 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모티콘도 함께 보내실 수 있죠? 그런데 늘 고르느라 고생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자주 쓰시는 이모티콘 역시 저장해서 편리하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문자창을 다시 열어주시고 아까 편지봉투 모양 옆쪽에 스마일 얼굴 아이콘 찾으셨을까요? 눌러주시면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보이실 거예요. 위로 쭉 올려주시면 더 많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나는 최고, 하트, 웃는 얼굴을 저장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선택해 주신 후에 아까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는 하트, 그리고 웃는 얼굴, 그리고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신 후에 아까와 동일하게 문자창 빈 곳을 눌러서 모두 선택, 그리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저장했던 문자와 같이 이모티콘 역시 저장되어서 편하게 문자 발송이 가능해집니다. 이모티콘이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마지막 꿀팁이에요. 자주 쓰는 문자와 이모티콘을 많이 등록해 놓으시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클립보드 옆에 앞쪽 모양으로 고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클립보드 창을 열어주시고요. 저는 저장해 놓은 문자 중에 사랑하는 딸 선이야, 엄마한테 전화해줘. 요 문자를 고정해 놓도록 할게요. 클립보드 옆에 휴지통 모양 옆에 앞쪽 모양 보이실까요? 앞쪽 모양을 콕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딸 선이야, 엄마한테 전화해줘라는 문자를 콕 선택해 주신 후에 꼭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른 문자와 다르게 이 문자만 고정됨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어서 편리하게 발송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자 힘들게 치지 마시고 자주 쓰는 문자와 이모티콘은 저장해 두셨다가 콕 누르기만 하시고 편하게 발송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문자 온 번호를 연락처에 바로 저장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휴대폰을 쓰다 보면 모르는 번호로 반가운 문자나 중요한 연락이 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번호를 종이에 적었다가 연락처 앱으로 옮기느라 고생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으로 그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문자 메시지 목록을 열어주세요. 저장하고 싶은 번호로 온 문자를 톡 눌러서 그 내용을 열어주세요. 이제 화면의 맨 위에 보시면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크게 보이시죠? 그 번호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눌러주세요. 그러면 작은 창이 하나 뜨면서 연락처에 추가 또는 새 연락처 등록이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콕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름을 입력하는 칸에 연락처에 저장할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으면 저장 버튼이 보이시죠? 저장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번호를 확인해 보면 행복센터 선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간단하죠? 이제는 번호를 외우거나 종이에 적지 마시고 문자 받은 화면에서 바로바로 저장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쓰다만 문자를 다시 찾는 임시 저장 확인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문자를 쓰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갔는데 공들여 쓴 글이 다 사라져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딸 선이가 집에 온다고 해서 엄마가 정성껏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선이야, 네가 온다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잠시 시장에 가서 혹시나 엇갈릴 수 있어서 먼저 도착하면 냉장고에 식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 마시고 쉬고 있어라. 이렇게 열심히 다 썼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실수로 화면을 닫아서 글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치지? 하고 정말 난감하셨죠?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 핸드폰은 아주 똑똑하거든요. 그 내용을 어딘가에 꼭꼭 숨겨두었답니다. 우선 문자 메시지 목록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방금 저희 딸 선이에게 보내려던 문자 목록 옆에 임시 저장이라는 작은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 문자 줄을 톡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열심히 적었던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있죠? 이제 남은 내용을 마저 작성하시고 원래 하시려던 전송 버튼을 꾹 누르시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고 편리하죠? 이제는 문자를 쓰다가 갑자기 화면이 나가줘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핸드폰이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한번 직접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쌓여있는 필요 없는 문자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문자함은 어떠세요? 광고 문자, 이미 받은 택배 배송 완료 문자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연락을 찾기 힘드셨죠? 오늘은 문자함 정리하는 법, 그리고 실수로 지웠을 때 되살리는 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문자창을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점 3개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주세요. 삭제라고 보이시죠?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전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그것을 톡 누르면 모든 문자에 체크 표시가 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지우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자가 있다면 그 옆에 V 표시를 톡 눌러서 체크를 꼭 풀어주세요. 딸 문자는 중요하니까 지우면 안 되겠죠? 톡.
그리고 행복센터 선생님 문자도 톡. 이렇게 체크가 풀린 문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모두 다 지워도 된다고 선택을 해 주셨다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불필요한 문자들은 깨끗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골라서 지우는 방법이에요. 지우고 싶은 문자를 골라서 손가락으로 빈 공간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체크 표시가 생기면서 맨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지우고 싶은 문자를 한 번씩 콕콕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아래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대화를 휴지통으로 이동할까요? 하면서 휴지통으로 이동이라고 나와요. 휴지통으로 이동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자가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세 번째는 실수로 지웠을 때 복구하는 꿀팁이에요. 정리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문자를 지우셨다고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오른쪽 맨 위에 점 3개를 눌러주시면은요, 휴지통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삭제한 메시지가 30일 동안은 휴지통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필요한 문자를 다시 복원하시면 됩니다. 딸 문자는 복원해야겠죠? 딸 문자를 콕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복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복원을 콕 눌러주세요. 그러면 딸 문자가 이렇게 복원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배운 방법으로 문자함도 비우고 휴지통 기능도 꼭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주소나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고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얼마 전 행복센터 선생님께서 집으로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신다고 주소 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주소를 하나하나 쓰려니 혹시나 번지수를 틀릴까봐 불안하고 손가락도 떨리고 참 번거로우셨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적지 않고 내 주소를 한 번에 쏙 보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내 주소가 적혀 있는 문자를 먼저 찾아주세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대고 길게 꾹 눌러보세요. 그럼 글자 위에 파란색 박스가 생기면서 복사 또는 텍스트 선택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거예요. 복사가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그걸 톡 눌러주세요. 혹시 텍스트 선택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 글자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더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에 떠 있는 복사 버튼을 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주소가 여러분 핸드폰 속에 안전하게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행복센터 선생님께 보낼 문자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글씨를 쓰는 문자 입력창에 손가락을 대고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작은 글씨로 붙여넣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걸 콕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했던 주소가 입력창에 그대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전송 버튼을 콕 눌러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전달 완료입니다. 두 번째는 클립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소나 계좌번호처럼 자주 쓰는 문구들은 클립보드에 저장해 두면 훨씬 간편합니다. 문자 입력 창을 열어주시고요. 문자 입력 창을 콕 눌러주시면 편지 봉투 모양이 보일 거예요. 편지 봉투 모양을 톡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 저장해 두었던 주소, 계좌번호 등이 주소 목록 등이 쫙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보내고 싶은 내용을 톡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입력창에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립보드에 내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거나 관리하는 상세한 방법은 제가 이 영상 댓글창에 따로 정리해서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참고해서 연습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희아쌤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문자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하고 신고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잘 안 되시면 영상을 멈추고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택배 확인하세요, 경품 당첨, 주소지가 불분명합니다 등 이런 문자 보면 혹시나 싶어서 마음이 철렁하시죠? 그저 귀찮은 광고로만 여기시나요? 하지만 무심코 클릭한 파란색 링크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명의 도용, 불법 휴대전화 개통, 거액의 대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재산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스마트폰을 만드는 5가지 방패,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 금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문자 속 파란색 인터넷 주소는 무조건 무시하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자에게 내 스마트폰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분증 사진 삭제입니다. 지금 당장 사진첩을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사진은 범죄자에게 금고 열쇠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 즉시 사진첩에서 삭제해주세요. 세 번째, 전화번호 차단 및 전화 문구 차단입니다. 번호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차단하려고 하는 문자를 길게 꾹 눌러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더보기라고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를 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단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차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번호의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이 차단됩니다 하면서 차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로 된 문자 수신은 모두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문자를 전화번호 차단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택배나 대출 같은 스팸 단어를 입력하고 문구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문구 차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주시고요. 아랫부분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쭉 내리시면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라고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차단 문구 관리라고 보이세요. 눌러주세요. 자, 여긴 지금 제가 차단 문구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 문구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오른쪽 맨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차단할 문구를 입력해 주세요. 대출이라고 저는 적어주고 저장을 눌러줄 겁니다. 대출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는 모두 차단되며 스팸으로 분류됩니다 라고 하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단 문구 관리에 대출이라는 글자가 들어와 있는 문자는 무조건 스팸 처리되어서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플레이 프로텍트입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에 내 프로필 동그란 모양이 있으시죠? 눌러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플레이 프로텍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세요. 여기 아직은 제가 유해한 앱이 없기 때문에 유해한 앱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가운데 파란색 검사 버튼이 보이시죠? 검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 스스로가 검사를 하면서 핸드폰이 스스로 나쁜 앱을 찾아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통신사 서비스예요. 휴대폰에서 114를 눌러주시면 각 가입한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해 주셔서 상담원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무료 스팸 차단 서비스 신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무료 스팸 차단 서비스 신청은 말 그대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은 서비스이니 이것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5가지 방패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전한 금고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 명의와 재산을 직접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교육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을, 오늘 배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